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 주자죠.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헐리우드 상징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올드미디어의 대표격인 파라마운트가 또 이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면서 맞불을 놨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이 내용 짚어볼 텐데요.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먼저 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원래는 헐리우드에서 생산한 영화의 DVD를 대여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DVD 대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반납할 때는 그 DVD를 봉투에 담아서 다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연체료도 없고 그다음에 월 정액을 내면 DVD를 무제한으로 빌려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라서 큰 인기를 얻었던 건데 어찌 보면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올드미디어 공급망의 끝단쯤에 위치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2007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OTT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압도적인 1위 플랫폼 사업자가 됐죠. 시가총액이 4,300억 달러. 정도나 되는데 이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71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배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게 좀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 네네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 히트작으로 승승장구를 해왔죠. 네. 기존 헐리우드랑 케이블 TV 중심의 올드미디어 시장을 뺏어가는 일종의 테크미디어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시장 성장 둔화, 그다음에 경쟁 심화라고 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지식재산권 콘텐츠로 무장한 디즈니 플러스, 네. 그다음에 자본력이 넘쳐나는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인데요. 이 때문에 광고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서비스 같은 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름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는 한계가 크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워너브라더스의 인수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워너브라더스는 올드미디어의 상징과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워너브라더스 영화 보실 때 아마 기억 많이 하실 텐데 딱 처음에 맞습니다. WB 이렇게 방패. 많이 나왔었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콘텐츠가 회사죠.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는 1923년에 폴란드계 유태인 이민자였던 워너 사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실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 중심의 헐리우드였는데 네. 그때는 사실 변방 중에 변방, 쟤들 누구지? 이런 느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1927년엔 세계 최초로 상업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라고 하는 영화를 내놓으면서 헐리우드의 기술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헐리우드를 이끄는 스튜디오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서게 되고요. 네. 워너브라더스는 사실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갔죠. 워너브라더스가 만든 유명한 영화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네. 매트릭스 같은 작품이 있고요. 또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DC 코믹스 원작의 히어로물도 있습니다. 네. 고전 중에는 카사블랑카나 오즈의 마법사, 그다음에 시민 케인 같은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TV 시리즈로는 프렌즈, 그다음에 왕자의 게임, 그다음에 웨스트윙, 네. 빅뱅 이론.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드라마들이 많이 유명한 있고요. 작품들은 다 갖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온 이후에 미디어 시대를 풍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워너브라더스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는 사실 넷플릭스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후에는 미디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넷플릭스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워너브라더스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요?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네. 매출을 보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115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원쯤 되고요.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가 17% 정도 되니까 꽤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도 32.5억 달러. 한 분기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가까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워너브라더스는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조 원쯤 되고요. 네. 전년 대비 매출액이 6%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 부문의 매출이 22%나 급감했던 게 원인인데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못 벌 수밖에 없겠죠. 네. 3분기 영업이익은 고작 9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5조 원을 번 넷플릭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네. 더구나 여기에서 대출 이자 같은 것들 내고 나면 그러면 순이익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러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배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매각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워너브라더스의 실적 부진의 구조적 이유가 케이블 산업 때문인데요. 케이블 산업. 미국 내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1억 500만 가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천만이 채 안 되고요. 케이블 TV의 보급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핵심 수익은 수신료, 그다음에 TV 광고 매출인데 이 둘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익 모델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과거처럼 극장의 신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 자리를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이 장악을 해가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 북미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대비해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뭐 TV나 영화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래서 그만큼 빚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신작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매출이 쪼그라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대가 달라졌다.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면 그 기업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워너브라더스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떨어지는 기업을 인수했을 때 얻는 그렇죠. 이득이 뭔가요? 일단 OTT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집토끼, 산토끼 전략 같은 건데 네. 일단 오징어 게임 같은 오리지널 히트작을 론칭을 해서 신규 구독자, 그러니까 산토끼를 유치를 합니다. 네. 이 시리즈가 이어질 때까지는 이 구독자를 잡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산토끼가 집토끼로 바뀌는 건데 예. 근데 이 시리즈가 끝난다. 예. 그러면 다른 볼거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가 예. 줄어들고 집토끼는 다시 산토끼로 바뀌겠죠. 그러지 않도록 뭔가 맞습니다. 대책이.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의 판권을 사와서 동시 방영을 한다거나 혹은 과거 극장 상영작을 사와서 구독자가 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놓는 겁니다. 네네. 결국에는 신규 구독자 유치, 그다음에 구독 유지가 관건인 건데 오리지널 히트작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IP 저작물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 시장 선두주자이긴 합니다만 IP 저작물 보유 규모를 따지면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나섰던 것이고요. 네. 지난 100여 년간 워너브라더스가 쌓은 영화와 TV, 그다음에 게임 IP까지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네. 오히려 워너브라더스의 어떤 위기 상황을 넷플릭스가 떠안게 된다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는데요. 보통 인수합병 시장에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운 기업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에서 승리한 기업이 같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택한 전략이 선별적 인수와 배드뱅크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네. 일단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그다음에 TV 스튜디오, 그다음에 HBO라고 하는 채널, 그다음에 네. 게임 사업부 같은 IP를 거느린 알짜 사업부만 발라내서 인수를 하고요. 반면에 뉴스 채널인 CNN,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 채널인 TNT,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경우에 돈을 잘 못 버는 케이블 사업부는 네. 디스커버리 글로벌이란 별도의 회사로 발라냅니다. 네. 부채와 성장이 정체한 산업은 기존 주주들에게 계속 남겨지는 구조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부실만 발라내서 남기는 배드뱅크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승자의 저주로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인수로 넷플릭스가 부른 가격이 8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이 넘고요. 네. 주주들에게 주당 27.75달러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이 23.25달러이고 나머지 넷플릭스 주식 4.5달러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있죠. 예, 파라마운트가 또 워너브라더스 인수하겠다. 네. 맞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원래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넷플릭스랑 입찰로 경쟁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네. 사실 여기도 지고 난 뒤에 워너브라더스를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알짜 IP만 발라내서 인수하는 게 아니고 네. 워너브라더스의 부채, 그다음에 CNN, TNT 같은 스포츠 성장이 정체된 사업부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통으로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네. 제안 가격도 넷플릭스보다 2.25달러가 많은 주당 $30, 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파라마운트가 제안한 워너브라더스의 전체 기업 가치는 총액 1,0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쯤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 인수를 하겠다고 파라마운트가? 사실 파라마운트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파라마운트는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이 CEO를 맡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48억 달러, 22조 원 정도에 불과한데 넷플릭스나 뭐 사실 워너브라더스 비하면 덩치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올드 미디어에서도 밀리는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CBS라든지 MTV,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 CNN, TNT,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올드 미디어인 케이블 시장에서도 그래도 꽤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웃돈을 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이제 올드 미디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데 그렇죠.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할 여력이 되는지. 사실 파라마운트는 돈이 없습니다. 예.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비드 앨리슨 CEO는 뭐 레드버터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같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이 있는 투자자와 연합전선을 꾸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웃돈에다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은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네.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넷플릭스가 매우 유리하다. 뭐 이런 그래 보이죠. 예, 생각이 되는데 누가 이길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워너브라더스 주주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넷플릭스가 돈은 덜 주지만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파라마운트는 사실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명 연장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니까요. 맞지만은 않은. 맞습니다. 네. 다만 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분이 등장하시면 또 판이 또 새롭게 짜이잖아요. 그렇죠. 그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는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뭐 어떤 거래든지 간에 CNN 매각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 오. 아니면 별도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어쨌든 무조건 이 딜에서 CNN의 주인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CNN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CNN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정직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CNN을 가짜 뉴스의 본산이라고 칭하면서 매우 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CNN의 소유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더욱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파라마운트를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냥 파라마운트가 더 약간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 거래는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 주주 간의 사적 거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워너브라더스의 이사회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의 주주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외신에서는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 합병 제안에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렇죠.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튼 정치적 지용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주랑 이사회이기 때문에 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넷플릭스는 사실 OTT 산업의 절대 강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OTT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극장 개봉작까지도 올릴 정도로 막강한 맞아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올드 미디어인 스튜디오, 그다음에 케이블 산업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두 기업이 인수에 성공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성공을 해서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 네. 그러면 이게 반독점 당국의 규제 허들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업이 만나서 네. 독점 기업이 되면 네. 이게 시장에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사실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미국 정부가 요거는 뭐 합병해도 되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네. 틀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과연 미디어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올드 미디어가 수명을 더 연장할지 뭐 이번 딜이 사실 결정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넷플릭스가 인수에 성공을 한다. 네. 그러면 구독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구독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튼 이 딜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언제쯤 결정 날까요? 뭐 곧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기는 할 텐데 네. 이사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점 문제가 없는지 또 미국에 있는 살펴봐야 경쟁 하는 당국에서 부분이 살펴봐야 되기 있고. 때문에 그것까지 결론이 나와야만 네. 이 딜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폴 맥카트니 앤 더 윙스의 Live and Let Di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were young